예, 거기서 사운드를 더 좋은 사운드를 제내내고 행성시키기가 힘들다 보니 매니아들은 이렇게 다양한 기기들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장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기와 기기끼리 연결되는 모든 선들이 또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선들이 또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많아지고, 여기도 그렇고 또 비싼 선을 또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기 본체의 덩어리 외에 기기와 기기끼리 연결하는 모든 케이블들이 이렇게 굉장히 또 많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케이블의 손실 없는 전달을 위해서는 작업 행태와 케이블이 놓여지는 행태, 또 이렇게 너무 복잡한 데다가 막 눌리고 꽉꽉 묶어버리고 막 또 뜨거운 열 주변에 또 있어 존재해야 되고 이런 뭐 아무튼 손해 안 보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고 음원 브레이크는 항상 외국 제품을 의존해야 좋은 소리를 내고 했는데, 그런 걸 달 때마다 우리나라는 왜 이런 걸 못 만들까? 이 생각을 항상 옛날부터 많이 했습니다. 근데 DAP는 우리나라가 좀 뭐 이렇게 상위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제 마음은 일단 좋습니다. 그렇게 이게 오디오 기술도 우리나라가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이나 또 먼 미국보다 장착 기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오디오 장착 기술을 올려보려고 많이 이렇게 헌신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 대한 애착이 좀 저는 있는 편입니다. 제품이든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력이든 만들지 않습니까? 상황이 되면. 그럼 거기에는 이제 음악 전용 음악 공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실, 사람이 자고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그것처럼 카 오디오도 이렇게 이제 짐을 많이 실을 필요가 없는 차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트렁크에다가 카 오디오로 이렇게 꾸며버릴 수 있다 이거죠. 예, 반갑습니다. 라우러 사운드 이동규입니다. 베라크루즈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 아직 한 번도 전체적인 소개를 한 적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작업이 이제 급하게 마무리되고 차주가 이제 차를 찾아가면서 정치 테스트도 못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브우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방문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다른 카 오디오 시스템에 비해서는 트렁크에 앰프, 다양한 기기들을 장착하는 렉이 좀 모양이 좀 색다릅니다. 승용차면 이러한 많은 기기들을 장착하기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RV, SUV 차량이라서 가능한 거고, 그리고 서브우프 박스의 어떤 부피나 위치도 또 이렇게 소리가 잘 날 수 있도록 또 장착되어져야 되고, 또 많은 기기들을 어떻게든 통상 보면 뭐 바닥에 이렇게 한불 깔고 또 뭐 나머지 기기는 또 2층으로 싸서 또 한불 깔고, 더 많으면 또 계단식으로 한 개 더 올려서 기기를 장착하곤 합니다. 저도 그래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은 이제 파워 앰프 같은 거 열이 나니까 열을 이제 발산해내기가 좀 힘들고, 또 배선 같은 거, 파워선과 스피커선, ICL선, 여기 보면 스피커선이나 이 ICL 신호선들이 굉장히 굵습니다. 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굵으니까 이 앰프가 지금 총 4개입니다. 4개지만은 또 중간에 요 프로세서, 디지털 사운드 프로세서 DSP라 그러죠. 요 있고, 또 여기는 이 차주가 진공관 퍼리, 진공관 음색을 좋아해서 각 앰프마다 하나씩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주로 어머니 DAP, 그러니까 사운드 카드를 넣고 휴대용 DAP를 가지고 많이 듣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동축 또는 강, 또 일반 아날로그도 나오는데 동축이나 강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DA 컨버터가 또 있어야 되고, 또 이 차주분은 오랜
카오디오 매니아 생활을 해오면서 CD에 대한 애착을 또 이렇게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카미치 100CDI CD 체인저 중에서는 이제 아주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10장이 들어갑니다. 요 문을 열면 요 안에 이렇게 CD가 이렇게 끄집어내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CD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 안에 CD가 10장이 이렇게 장착해서 이렇게 넣으면 앞쪽에서 CD 판을 선택하고 또 그 트랙을 선택하면 소리가 납니다. 이 과거에도 이런 고급 기계들은 아날로그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신호가 어차피 CD 자체가 디지털 신호입니다. CD가 MP3나 웨이브 파일, 이 블락 모든 것이 디지털 음원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기계들이 읽어내면 디지털을 읽어내게 되고 기기 내부에 아날로그 DA 컨버터 자그만한 게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아날로그로 변형되기 때문에 DA 컨버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기들이 요게 화면 보이는 게 DA 컨버터입니다. 이 마이텍, 블루크린, 블러스고 요거는 이제 ADS죠. 이것도 DA 컨버터입니다. 이 좀 손바닥만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계가 CD 그 헤더 유닛이나 이런 체인저 속에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도 고급 기계들은 별도의 외부 DA 컨버터를 둡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지털 아웃이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여기 ADS DA 컨버터 이렇게 동축이 이렇게 입력이 되면 아날로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휴대용 DAP 이게 핸드폰처럼 생긴 브레이크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것들이 뭐 적은 금액으로는 뭐 40만 원, 뭐 7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다행히 우리나라가 또 세계적으로 주름 잡는 또 그런 브랜드도 있고 해서 좀 자긍심은 저 스스로가 만든 건 아니지만은 좀 섭니다. 이게 항상 이 헤드 유닛의 음원 브레이크는 항상 외국 제품을 의존해야 좋은 소리를 내고 했는데 그런 걸 달 때마다 우리나라는 왜 이런 걸 못 만들까? 이 생각을 항상 옛날부터 많이 했습니다. 근데 DAP는 우리나라가 좀 뭐 이렇게 상위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제 마음은 일단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디오 기술도 우리나라가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이나 또 먼 미국보다 장착 기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오디오 장착 기술을 올려보려고 많이 이렇게 헌신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 대한 애착이 좀 저는 있는 편입니다. 제품이든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력이든. 그래서 홈오디오 매니아들은 우리나라가 좀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기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인구가 일단은 뭐 1억 이상 돼야 내수 시장이 좋아지고 제조업에서 불문율이지 않습니까? 1억은 넘어야 내수 시장이 활성화돼서 제조업체가 돈을 벌고 나아가 더 기술 개발을 해서 또 외국에 수출도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 안 되니까 인구가 조금 이제 힘든 과정에 좋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나마 DAP 성장이 잘 돼서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 DAP도 결국은 이 휴대용으로 쓸 때는 이어폰으로 꼽을 때 아날로그 신호를 쓰지만 그 DAP도 아날로그 신호도 나오고 또 동축 나오는 것도 있고 강 케이블, 강 신호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려니까 결국 차에서 고급 음향을 쓰려면 또 이렇게 이런 DA 컨버터를 넣어서 휴대용 DAP에서 동축이나 강이 나오면 이 입력된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를 변형해서 또 앰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앰프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프리 앰프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멀티 앰프 같은 경우는 디지털 프로세서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기들이 이게 카오디오 하이엔드 작업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파워 앰프 4개만 해도 되는데 디지털 프로세서도 앰프만 한 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또 DA 컨버터가 있어야 되고 CD 음을 들으려니까 좋게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또 CD 전용 또 괜찮은 DA 컨버터가 있어야 되고 근데 휴대용 DSP 음원 가지고도 또 음악을 듣지만은 또 간혹 요즘면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이게 와이파이나 내 유심 카드를
오디오 기기에 꽂아서 온라인으로 지금은 그 타이달 그 음원이 좋다고 지금 소문나 있거든. 매니아층에서 미국 계인데. 그래서 그 음원을 들어서 그 음원을 이제 네트워크로 통해서 온라인으로 받았지만 또 그 음원을 재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재생하는 기계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요거는 뭐 하노이라는 이제 뭐 브랜드인데 이 기계가 이제 와이파이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타이달의 음악을 플레이 해주는 거죠. 그럼 이 기계도 성능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기계도 아날로그로는 놓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동축으로 아웃이 되죠. 동축과 강, 아날로그 이 세 가지가 기초 음원의 이제 종류입니다. 그 아날로그가 최종 앰프에서 정복하기 위한 신호고, 동축이나 강은 이렇게 디지털 사운드를 플레이해서 생산해내는 기초 음의 어떤 신호 종류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축과 아날로그는 일단 동축과 강은 일단은 아날로그로 변형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동축과 강이 나오니까 또 이쪽으로도 들어가야 되고 데이 컨버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소스들의 복잡함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많아졌다. 그래서 장착하는데도 이러한 기기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카 오디오가 일반적인 카 오디오라면 이런 거 필요 없죠. 뭐 이제 휴대폰 같은 거 하나 들고 있고 뒤에 앞에 프리앰프 없으면 뒤에 앰프 쪽으로 바로 꽂아 가지고 아니면 헤드 쪽에 OEM 헤드 쪽에 억스로 꼽든지 또는 블루투스를 해 가지고 듣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앰프 붙이고 뭐 이래 하면 외부적으로 포가 안 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사운드를 더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형성시키기가 힘들다 보니 매니아들은 이렇게 다양한 기기들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장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기와 기기끼리 연결되는 모든 선들이 또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선들이 또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많아지고, 여기도 그렇고 또 비싼 선을 또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기 본체의 덩어리 외에 기기와 기기끼리 연결하는 모든 케이블들이 이렇게 굉장히 또 많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케이블의 손실이 없는 전달을 위해서는 작업 행태와 케이블이 놓여지는 행태, 또 이렇게 너무 복잡한 데다가 막 눌리고 꽉꽉 묶어버리고 막 또 뜨거운 열 주변에 또 있어 존재해야 되고 이러면 뭐 아무튼 손해 안 보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고, 또 이제 홈 오디오도 그렇고 카 오디오도 그렇고 많은 이제 정상급 매니아들은 자기의 소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기기를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해 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한테 좋다지만 내한테는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홈 오디오는 이제 앰프렉이 거치형으로 잘 돼 있으니까 선만 끼다 뺐다 하면 되는 상태고, 방열이라든가 충격이나 뭐 습도 뭐 이런 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카 오디오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방열도 신경 써야 되고 배선 처리도 해야 되고 또 사고시 안전도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착 기계를 하나 뗐다가 다른 걸 교체할 때 아까쯤 이야기한 것처럼 1단, 2단, 3단 폭에서 렉을 만들어 버리면 아랫단에 있는 제품을 점검하거나 한번 교체하거나 이래 할 때 거기 얼마나 이제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알죠. 그래서 또 배선 처리도 사실 또 힘들고 공간이 적으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기 교체와 기기 점검, 그리고 또 내구성, 또 배선 같은 것들도 한번 보면 차주가 직접 교체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홈 오디오처럼 간단하게 되지 않아요. 현재 상황을 보시면 뭐 차주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게 장착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래서 얼핏 보면 트렁크 공간에 짐을 실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 트렁크 공간이 짐 실는 공간이긴 하지만 홈 오디오 매니아들도 이제 극도의 매니아들은 거실이나 방에다가
홈오디오 시스템을 갖추는 게 아니고 결국은 좋은 만족도를 위해서 별도의 음악실을 만들지 않습니까? 리스닝 공간. 그게 뭐 5평이든 뭐 30평이든 그 내외로 만들지 않습니까? 상황이 되면. 그럼 거기에는 이제 음악 전용 음악 공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실, 사람이 자고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그것처럼 카오디오도 이렇게 이제 짐을 많이 실을 필요가 없는 차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트렁크에다가 카오디오로 이렇게 꾸며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아주 좋은 방식으로 장착됐다, 디자인이 됐다, 이리 이제 봐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서 장착되어지는 어떤 사유에 대한 시스템 전체적인 장착 디자인이죠. 그것을 이렇게 한번 더 짚어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홈오디오나 카오디오 매니아라면 이러한 것을 아마 선호할 거로 저 봅니다. 왜냐? 고생스럽게 제품을 바꿔보고 열 때문에 고생해본 사람들이라면 이 장착 방식은 아주 할 수 없을 뿐이지 하고 나면 너무나 좋은 거로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하면서도 디자인도 신경 써야 되죠. 그냥 뭐 이렇게 뭐 우리 선반처럼 책꽂이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계가 어떤 무거운 기계가 들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게 렉 자체를 이렇게 나무로 안 하고 이 렉이라는 것이 이 기기가 놓여지는 다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회색으로 되어 있지만은 알루미늄으로 한 겁니다. 알루미늄으로 하고 알루미늄도 조금 더 강성이 높은 알루미늄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게 워터젯으로 따내고 가공하고 이게 다이캐스팅으로 이렇게 또 살짝 도금을 한 겁니다. 회색으로. 왜냐하면 색깔도 이제 감정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제품 자체가 까만기 많으니까 오디오 기기가 까만 거보다는 이렇게 이제 회색으로 하면 이렇게 제품이 좀 돋보이지 않습니까? 회색 바닥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으니까 제품이. 그러고 앰플렉 이는 다이가 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닌 우선 제품부터 시각에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앰플렉이 또 두껍거나 색상이나 이런 것이 잘못 선정되면 또 제품이 또 이렇게 돋보이지 않고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게 약간 아트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너무 또 밋밋하면 또 정성이 이렇게 또 기술자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했다는 느낌이 아닌 일반적인 다이를 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구성도 높이면서 약간 이제 아트적인 것도 조금 이제 포함시키고 향후에는 이는 판을 요 위에 판이 더 넓은 앰프를 꼽게 됐을 때 요 볼트를 풀고 이 판만 드러내면 또 좀 더 긴 판을, 폭이 넓은 판을 꽂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또 뭐 동그라만 저런 디자인은 방열에 우리가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앰프라는 자체가 다 방열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둥근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와 같은 이미지로 해서 제가 만들어 봤고, 그리고 요 끄트머리 꼬리 같은 것도 요즘에 이제 이 요쪽 라인도 요 라운드고 또 너무 뭉퉁한 것보다 또 쪼빼단 것보다 또 저기 좋겠다 해서 이런 디자인을 렉 디자인도 이렇게 앰프가 놓여질 것을 감안해서 또 차후에 어떤 앰프가 놓여질 것인가도 생각해서 이렇게 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가공한 다음에 조립을 한 거죠. 이게 최대한 공간 활용을 위해서 벽에 바삭 이쪽 붙이고 아랫단에도 바삭 이렇게 붙여서 최대한 활용한 겁니다. 왜냐? 나중에 어떤 종류의 제품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최대한 느리게 잡으면 안 납니다. 딱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금 이런 것들이 좀 가공하기가 좌우 대칭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 과정이죠. 그래서 적석에서도 이렇게 또 수정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업이 될 수 있고 공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로는 한 방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그러면 이제는 1층과 요 2층, 2층이죠. 3층이고 여기 4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층에 있는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